안녕하세요. 도리도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8강은 조건문이고요. 9강은 반복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건문이랑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내가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식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보통 이제 조건문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반복문 할 때 이제 뭐 구구단 같은 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 걸 좀 많이 할 거라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결하거나 아니면은 영리하게 만들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조건문 같은 경우는 지금 if else 그리고 switch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목적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분기해서 처리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요게 다고요. if else 같은 경우는 여기 조건을 하나 적고요. if문 적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적고 이 조건이 참이면은 요 밑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else 구문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if를 하나 더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들어서 첫 번째 조건이 아니면은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은 내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수행을 하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else를 아니면 조건을 하나 더 넣어도 되고요. 여기에 조건이 없다 그러면 위에 있는 조건들이 해당을 안 하면 무조건 얘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이 부문이랑은 조금 다른데 위에서 이제 항목을 아예 지정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여기 있는 항목, 브레이크 항목 케이스, 요 케이스에 맞는 항목을 바로 수행을 하고요. 수행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브레이크 받아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항목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 케이스를 실행을 하겠다. 디폴트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들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숫자 비교하는 건데 여기 1번 숫자랑 2번 숫자랑 비교를 해서 넘버 1이 넘버 2보다 몇이 더 큰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2가 더 크면은 2가 1보다 뭐가 더 크다 아니면은 똑같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니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 다음에 뭐 케이스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되는 거라든지 디폴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이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면 주말이고 뭐 선택이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다 뭐 이런 표시를 해주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어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두 번 만들었어요. 강의가 한번 날라가가지고 왜 날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 어쨌든 강의는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 스위치로 해서 뜰 거고요. SWITC 뭐가 빠졌네. 됐다. 해서 만들 거고요. 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익히 보던 화면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UI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UI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따라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도 올려드려요. 파일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도 하나 올려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컨트롤에 무슨 항목들을 세팅을 해서 만들었는지가 다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 같이 빨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너무 못 따라가겠다 하면 저 이미지를 보시고 천천히 만드셔도 되고요. 강의를 세워두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컨트롤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내가 좀 이런 컨트롤 많이 만들어 봤는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넘기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고요. 넘버 2를 만들려고요. 두 번째 넘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들어가는 컨트롤이 이제 새로 쓰는 컨트롤인데 넘버링 업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숫자를 제어할 때 쓰는
컨트롤인데 이거 실행하시면은 그냥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는데 뭐 맥시멈 값이라든지 미니멈 값이라든지 사이즈 값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안 쓸 거고요.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쓸게요. 불러올 거기 때문에 숫자가 몇인지만 불러올 거라서 네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넘버 1 얘는 넘버 2 n 넘버 2 소스에서 불러 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할 버튼 하나 만들어서 버튼의 이름은 넘버 비교라고 하면 되겠죠. UI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해주시고 버튼은 btn if result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벨 하나 복사해서 라벨에다가 결과값을 적어줄 건데 lbl if result 적어주고 글자는 비워놓고 네 이렇게 하면 숫자에 대해서 한번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if문은 이걸로 할 거고 아까 보여줬듯이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콤보 박스를 하나 써가지고요. 콤보 박스를 기존에 썼었는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저번에 콤보 박스를 안 쓰고 다른 거를 했었나? 뭐 어쨌든 콤보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항목을 여러 개 넣어주고요. 이 항목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아이템은 컬렉션을 클릭하면은 들어가는데 한 줄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엔터 치시면 넘어가고요. 날짜를 쓸 거니까 요일, 토일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요일 선택 요일 선택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콤보 박스에 날짜를 넣는데 지금 F5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넣는데 빨리 실행이 되라. 됐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값이 없는데 여기 찍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월화 이렇게 선택하면 나오는데 시작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뭐 비교를 하려 그러면은 또 에러가 뜰 거고 그러면은 예전에 했었던 예외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바뀌기도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나를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 그러면 막 이렇게 디폴트로 박아놨는데 디폴트로 넣어놨는데도 값을 막 일부러 지워오고 실행해보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막 숫자 넣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뻥난다고 막 에러 뜬다고 이거 뭐 프로그램 뭐같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실무를 해보시면은 뭐 저는 이제 공장 쪽에 있기는 한데 실무를 해보시면 정말 막 쓰세요. 정말 막 쓰시고요. 충분히 그런 에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콤보박스 이름을 안 적었으니까 콤보박스 같은 경우도 C박스 저런 것도 나중엔 예외를 다 처리를 해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충분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름은 버튼 스위치 리절트 이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계속 헷갈리던데 선택 요일 확인 익숙해지면은 안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LBL 스위치 리저트 네, 이렇게 딸 거고 이렇게 따면은 UI는 다 작성이 됐습니다. 아까 봤던 UI랑 똑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넘버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숫자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요일도 아까 했던 것처럼 다 했고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걸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뭘 할 거냐면 네, 그 전에 여기 if문이랑 스위치문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여기 우클릭 하셔가지고 코드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코드 보기를 해주셔도 돼요. 일단은 코드를 볼 거고요. 코드 안에 보면은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따겠습니다.
if 테스트 해서 딸 거고요. 아무 때나 따셔도 돼요. 일단 테스트 하려고 만든 거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랑 관계는 없는데 저번 강의 때 했던 것처럼 약간 그냥 테스트용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나 만드는 거고요. IA는 30, IB는 20.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써보시면은 쓰면서 이제 뭔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문자열 형태로 변수를 하나 지정했고요. 요거를 보면 스트링을 empty 값으로 초기화 시켰는데, 이거 불러오면은 아까 공백 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백이 쭉 뜨게 되는데, 이거 초기화 시킬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스트링 empty 값을 많이 쓰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초기화 시킬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백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공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그거 아니면은 실제로 널로도 많이 넣어줬어요. 널로도 많이 넣어줬고요. 근데 뭐 어쨌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쓰다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쓰다 이게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공백이라고 해서 넣어준 거니까 요걸로 쓰고 있어요. 넣을 값은 아예 값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PPT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if 조건에 else if 조건에 else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한번 if 여기다 조건이 들어가고요. 1 조건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else if 조건 2 그대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lse 하고 들어가고 요렇게 그대로 땄죠. 아까 그거랑 똑같이 땄어요. 이제 여기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 IA랑 IB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IA가 IB보다 크다. 크면은 결과는 IA가 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뿌려주면 돼요. 이거는 지금 에러가 뜰 테니까 막아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먼저 실행이 될 거고 IA가 실제로 IB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은 true가 돼요. true일 경우에 F11을 누르면은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F11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실제로 결과값에다가 IA가 크다라고 하고 빠져나가게 되죠. 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IA가 더 작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겠죠? 또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얘가 틀리죠. IB가 더 크니까요. IB는 20이고 IA는 10이고 그러면은 F11을 누르면 바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if문 이외에는 안 타는 거죠. 조건이 아니면 그냥 나가버려요. 요 조건에서 이제 else if 구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다음 조건을 쓰는 거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뭘 쓸까요? 당연히 그냥 뭐 간단하게 IB가 더 크다. 지금 아까 예제에 있는 거에서 구문만 몇 개 넣어주고 있죠. 이거 기존에 있던 형식에다가 여기 조건 1에 조건 넣어주고 이제 실행할 구문에다가 리절트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만 넣어줬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 지금은 IB가 더 크니까 IA에서 IB가 더 큰데 얘는 펄스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IA에서 IB인데 얘가 true죠. true니까 안에 있는 거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같게 하면 어떨까?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때 쓰는 게 그 다음 조건이에요. 그 다음 조건. else에다가 if를 내서 IA랑 IB가 같다. 라고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되는데, 같다.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위에 조건들이 다 거짓이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무조건 얘를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얘가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지금 같으니까, IA도 아니고, IB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거를 실행을 하고 갔다라고 하고 빠지게 되죠.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게 if 구문이고요. 여기에서 여기다가 항목을 더 넣어줄 수는 있어요. 뭐 string
쓰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실행할 게 많으면은 못 쓰는 거고, 못 쓰는 항목인데,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 단항일 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는 if문을 좀 축약시킬 수 있어요. if문을 if랑 s만 갖다 붙일게요. 일단은 이거를 다 빼고 요거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괄호 같은 거를 단항일 때 항목이 여러 줄이면은 못 쓰고요. 지금 보면은 에러가 안 뜨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항목이 앞으로 나가버리죠. 나가버리면서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요럴 때는 괄호를 넣어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항목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얘를 안 써주셔도 돼요. 좀 축약시킨 거죠. 에러는 뜨지 않고요. 실행도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크게 의미는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줄여서 쓰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요 옆에다 붙이셔도 돼요. 줄여서 쓰는 경우도 많아서 if가 뭐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줄여서 쓰거나 바로 옆에다 쓰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줄여놓으면 아무래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if문을 만약에 지금 같은 형식처럼 결과값에 따라서 변수 하나에다가 값을 바로 넣어주는 경우 좀 단순한 구조죠. 요거는 조금 더 축약을 시킬 수 있어요. 조금 더 축약을 시킬 수 있는데 자, 요거 그대로 들고 와서 한번 여기서부터 써놓고 맞출게요. 왜냐면 축약시킬 때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이 조건일 때만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if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else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무조건 뭘 하겠다라는 건데 단항으로 해서 변수 하나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겠다. 뭐 이 정도 간단한 아니면 여기다 뭐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간단하게 뭐 이 정도면은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 일단은 결과를 뭘 넣을지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if 구문을 쓸 거예요. 이 구문을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요게 if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true일 때 요 넣어주는 변수는 바로 썼으니까 결과값을 바로 써주고요. 땡땡 쓰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계산 다 해가지고요. true일 때는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false일 때는 얘를 여기다 넣어주게 돼 있어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F 잘못 눌렀네. 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얘네가 같잖아요. 같나? 맞나? 지금 20 넣어놨죠? 네. A는 20이고 B는 20이니까 얘가 펄스니까 같다라는 거를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한적인 요거 두 개는 제한적인 조건일 때 쓰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를 보거나 이럴 때 막상 이런 게 딱 보이면은 안 익숙하면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if문에다가 and나 or나 not 같은 거 그러니까는 4강 때 했던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4강 때도 이거 그대로 썼었는데 논리합과 논리꼭 부정의 결과가 true 이거 잘못 썼네요. true 아니면 false인지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에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그 조건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and나 or 값을 적어서 말실수 예를 들면은 ia가 ib보다 크거나 크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and는 고, 그 다음에 or는 거나 이렇게 읽어 보시면 쭉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건 겹치는 구간이 아니니까 ia는 5보다 크고 ib도 5보다 크면 ia는 5보다 크고 ib도 5보다 크면 그러니까 둘 다 크면 이라는 거죠. 둘 다 크면 얘를 타겠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둘 다 크면 뭐 결과에다가 둘 다 크다.
라고 해서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not 같은 거는 거나 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IA가 5보다 크거나 IB가 5보다 크면 둘 중에 하나만 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IA는 3이고 IB는 20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IA는 이게 몇이었더라? 3이잖아요. 펄스고 얘는 펄스고 얘는 IB는 5보다 크니까 true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펄스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실행을 안 하고요. 넘어갔고 else if 써도 되는데 그냥 if 두 개를 썼어요. 바로 넘기게. 여기는 IA는 당연히 똑같죠. 얘는 펄스 거나 그쵸? 이거나 IB가 이제 true니까 IA가 5보다 크거나 IB가 5보다 크면 둘 중에 하나만 크면 얘는 true죠. true니까 안에서 들어가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크다. 이렇게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if는 보통 이 정도로 쓰고요. 여러 개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실행되고 있네. 네, 더 넣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또 더 넣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조건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ND랑 O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잘 안 붙으니까 조건이 반드시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AND랑 OR를 섞었을 경우에는 괄호를 하나 더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학에서 뭐 곱셈 괄호치거나 덧셈 괄호치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괄호라고 보시면 괄호로 감싸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랄 거냐면 스위치 단축키는 탭탭 누르시면은 어쨌든 그냥 넘어가는데 SWITC 스위치 테스트. 네,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스위치는 if보다도 조금 더 단순해요. 조금 더 단순한데 왜 단순하냐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위에서 값을 다 정하고요. RET 리절트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냥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위치 탭탭 하시면은 바로 써지고요. 아니면 다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디폴트에서 브레이크가 빠졌네. 브레이크. 얘는 케이스. 요까지가 구문이에요.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온이 어떤 스위치가 들어왔냐? 결과. 그러니까 여기다 값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이랑 얘가 똑같은 거를 찾는 건데 여기에는 전수는 안 들어가고요. 상수값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못 집어넣어요. 정해진 값만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인엄 같은 경우 문자 형태로 이름을 지정해 놨는데 상수값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갖다 쓸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뭐 4번 일 때 그리고 케이스에 위에 썼던 케이스는 못 넣게 돼 있어요. 위에서 체크를 해버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해서 쓰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겹칠 수 있어요. 조건들을 약간 여러 개를 섞어주는 거죠. 케이스 2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빼고 써주시면 여기 브레이크 바로 위에까지 해서 괄호 쳐주시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편할 거고요. 아까처럼 아까 if 할 때 것처럼 괄호를 생략한 경우죠. 이거는 얘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에 여러 줄이 있어도 그냥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시면은 괄호를 쳐주시면 조금 덜 헷갈리고요. 여기 보면 케이스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는 이 케이스일 때도 요걸 탈 거고 이 케이스일 때도 그냥 요걸 타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str result에서 2나 3 이거는 그냥 결과 적어주면 되겠죠? 4 몰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어떻게 타냐면요 이거 F5로 하면은 여기 3이잖아요 그럼 그냥 3을 찾는 거예요 간단하게
바로 3으로 가죠.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 하면은 스위치문 바로 빠져나오고요. 2일 때도 똑같은 거를 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2일 때는 똑같아요. 2 타고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2 실행하고 빠지는 거고요. 만약에 없는 거, 5나 뭐 6, 10, 뭐 이런 거 쓰시면은 당연히 없으니까 디폴트로 빠지겠죠. 그래서 몰라. 뭐 리절트 값을 써주셔도 돼요. 10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몰라. 네, 요게 스위치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요거는 예제를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벤트 시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벤트 시점이 이제 뭐 사용자가 쓰는 사람이 한번 뭐 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시키거나 뭐 이런 이벤트. 그래서 넘버를 클릭을 하면 당연히 뭔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거를 눌렀을 때 값을 비교할 거라서 더블 클릭해서 넘버에 대한 이놈.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하면은 나중에는 여기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끝나고요. 왜냐면은 지금 원래의 목적 자체가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따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리절트, if 리절트를 클릭을 했을 때 뭘 할 거냐면 넘버에 들어오는 아까 여기 넘버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는 값 그거를 숫자 값으로 받아올 거예요. 어떻게 받냐면 n 넘버 1이라고 아까 적었잖아요. 여기에다 밸류 값을 받아오면은 여기 밸류에 보시면은 컨트롤에 할당된 값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형식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데시멀로 써주셔도 되는데 숫자만 쓸 거라서 인트로 형변환을 시켜줄 거고요. 여기다가 1번, 2번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 값을 가지고 와서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if 해서 값을 비교를 해서 2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네, 값을 비교를 해서 앞에 게 더 크면 뭘 할 거고 뒤에 게 더 크면 뭘 할 건데 if 리절트에다가 앞에 게 더 크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스트링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똑같이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 땡 해주시고 넘버 1, 2, 2보다 얼마가 더 큰지를 적어주기 위해서 포맷을 쓴 거예요. 큽니다. 스트링 포맷 자체가 여기다가 변수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1이 2보다 얼마나 더 크지? 1이 무조건 큰 상황이니까 그냥 1에서 2를 빼면 되겠죠. INB 1 빼기 INB 2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이 더 크면 이렇게 1이 2보다 얼마가 더 크다. 하나 더 빼면은 2 더 크다. 근데 만약에 2가 더 크면은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거 쓸 건데 여기 if문 그대로 복사하고요. else if를 쓸 거예요. 근데 그냥 쓰면 else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뒤에다 if 붙여주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 준 겁니다. 그냥 똑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2가 더 크면 2가 넘버 2가 넘버 1보다 얼마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2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아니면은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고정으로 빼준 거예요. 지금 무조건 1이 2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 조건 두 개 다 아닐 경우는 아까 위에서도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에러가 아예 뜨는 거 아니면 값을 뭐 문자로 적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저거겠죠. 같겠죠.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두 숫자는 같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라고 할 건데 이제 몇이 같은지를 표시해 주려고 여기다가 해주는 건데 숫자는 1이랑 2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돼요. 2 적어도 되고 1 적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셨듯이 2가 더 크고 이게 더 크면은 3이 더 크고 2가 1보다 3이 더 크고 아니면 두 개가 똑같으면은 똑같은데 숫자는 몇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lse도 한번 해볼게요. else는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콤보 박스에 정해놨으니까 select 콤보 박스에서 선택된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shipbox day에서 텍스트, 현재 텍스트. 아까 여기 디폴트로 적어줬던 것도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을 그냥 가지고 오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클릭을 했을 때 텍스트 C박스, 콤보 박스에 있는 텍스트 값을 가지고 와서 불러올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 문을 쓸 건데 케이스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스위치 값은 불러온 값을 쓸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은 안 적을 거라서 화, 수, 목. 케이스문은 한번 케이스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달 거냐면 좀 간단하게 결과는 라벨 스위치에다가 텍스트를 쓸 거고 이번에는 뭐 별다른 변수를 안 쓸 거라서 바로 적을게요. 선택 날짜는 월요일입니다. 왜냐면 월요일 때만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얘는 화요일이겠죠 당연히.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같이 쓸 수도 있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금은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날짜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을 타도 목요일을 찍어도 이쪽을 탈 거고요. 금요일을 찍어도 이쪽을 탈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썼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디폴트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이라기보다는 요 위에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거를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 토1, 뭐 값을 비우고 찍어도 토1 비우고는 찍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데 뭐 나중에 예외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나중에 공백 같은 거 넣으면 되니까.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아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짜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토요일, 일요일을 다 적어서 짤 수도 있는데 뭐 예상했던 거랑 다르지만 실제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수요일을 선택하면 오늘 수요일, 목요일은 목요일, 금요일. 근데 나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목요일 선택했는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맞기는 맞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알겠죠. 나는 스위치 문 안에다가 목금은 같이 쓸 거야. 그리고 토일이면은 내가 토요일을 선택했으니까 주말이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공백을 해도 저게 뜰 거야. 뭐 빼기를 넣어도 저게 뜰 거야. 라는 걸 나는 알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if문과 스위치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강의를 만들었는데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 날려먹어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나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번에 이 다음에 반복문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